뭐해? 그렇게 닦으면 언제 다 닦아? 수진이 마루를 닦고 있던 정숙에게 다가왔다. 갑자기 정숙의 손에서 마대를 빼앗았다. 기어서 닦으라고. 그래야 구석구석 제대로 닦이지. 이 노친네야. 마루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바닥을 닦는 정숙. 수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제대로 닦는 거지. 하지만 수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이 노친네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어머니의 특별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 58세입니다. 현재 전국 600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회장입니다. 하지만 제 명함에 적힌 화려한 직함보다 더 소중한 건 제가 평생 지켜온 단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죠. 30대 초반 사랑하는 남편을 한순간에 잃고 홀로 외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편을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7살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저는 무너지고 싶었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채 안 됐고 밀린 월세와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작은 회사 직원이었기에 저축할 여유가 없었어요. 보험도 들지 못했죠. 저는 민준이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 다짐이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매일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불을 켜는 단순한 행위가 생존 그 자체였어요. 반찬은 늘 부족했지만 밥만큼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민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꼭 참는 게 보였습니다. 응, 그래.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준이가 잠든 후 저는 구인 광고를 뒤적였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전단지 돌리기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하루에 4~5시간씩 자며 버텼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어? 어느 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 우리 민준이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걸.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민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것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눈물이 나려 할 때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밤늦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반찬을 생각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성이 훗날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자. 여러 식당에서 설거지와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요리를 배웠고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눈여겨봤어요. 전세 보증금을 빼서 시장 골목 한켠에 3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김밥집이었죠. 첫날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여기 김밥 하나 주세요. 일주일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말았고 단무지와 오뎅국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네요. 재료가 신선하고 정성이 느껴져요. 그 아주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데려왔어요. 1명, 2명,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단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우리 아들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모든 김밥을 아들에게 해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가게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에 문을 열면 출근길 직장인들이 줄을 섰고 점심시간에는 인근 공장 직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김밥을 말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가 큰 힘이 됐으니까요. 2년 후 저는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해졌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비빔밥, 제육볶음,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죠. 정숙 씨, 프랜차이즈 생각 없어요? 단골이었던 안경점 박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프랜차이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정숙 씨 음식에는 영혼이 있어요. 이 맛, 이 정성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죠.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고 첫 번째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한 일이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희망이 되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프랜차이즈로 확장되고 어느새 전국 600개 매장을 가진 외식 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3평 가게에서 시작한 간절함과 정성을 항상 기억했어요. 성공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 이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초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특히 민준이의 배우자감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을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민준이가 누군가와 진지한 사이가 되면 제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고요. 아들이 정식으로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주말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순간이. 그래, 어떤 사람인데? 이수진이라고 우리 회사 협력업체 중앙광고에 다니고 있어요. 명문대 나오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여자예요. 민준이는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세종기업 마케팅 부장의 딸이라는 것,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는 것, 현재 광고회사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어머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쯤 시간 되시면. 민준아. 저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수진? 네, 왜요? 혹시 엄마가 먼저 그 친구를 만나보면 안 될까? 민준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소개를.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엄마가 직접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소개하기 전에 그 친구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지 너라는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요. 민준아, 엄마를 믿어줄 수 있겠니? 일주일만 시간을 줘.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그 친구 주소만 알려줄 수 있겠니? 민준이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바로 비서를 시켜 수진 씨 집에 가정부가 있는지 알아보라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상주 가정부가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수진이네 가정부와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수진네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가정부였어요. 최 이모를 만난 곳은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저를 찾으신 이유가 뭔가요? 최 이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의아해할 만했죠. 이모님, 제가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제가 대신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알아볼 일이 좀 있어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 그 집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정말 제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정부로 들어가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최 이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재벌집 아들의 어머니이시란 말씀이신 건가요? 최근에 그 집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재벌집 아들이라고 얼마나 떠들어 대던지요. 네. 하지만 이모님,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최 이모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있어요. 제 아들 평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이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하는 듯 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집 따님한테 좋은 감정은 없어요. 왜요? 3년 동안 일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가끔은 인격적으로 모욕당할 때도 있어요. 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생활비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일주일 수당은 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모님한테 제주도 일주일 패키지 여행권 드릴게요. 그동안 좀 쉬시면서 여행하고 오세요. 왕복 항공권에 특급 호텔, 렌터카 가셔서 쓰실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일주일치 급여도 따로 드릴게요. 2배로요. 최 이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시겠어요? 제 아들을 위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모님이 3년 동안 참아온 것도 알아요. 이번 기회에 푹 쉬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사흘 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 이모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 씨, 내가 급하게 고향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어. 뭐?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주일만 다녀올게. 대신 내 친구가 그 사이에 일해줄 거야. 뭐? 친구? 믿을만은 하고 나보다 일 더 잘해. 걱정 마. 수지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정숙은 민준이에게는 급한 지방 출장이 생겼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혼자도 잘해. 너나 일 잘하고 있어. 아들 출근을 배웅하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들을 꺼냈습니다. 낡은 면바지, 해진 티셔츠, 낡은 점퍼. 30년 전 제가 입던 옷들이었어요.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회장님이 아니라 평범한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아니, 평범한 가정부가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저는 작은 가방에 청소 도구를 넣고 수진의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반, 결심 반이었습니다. 최 이모가 제주도로 떠난 그날, 저는 수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주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이모 친구시죠? 수진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본 적 있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네, 김순자라고 합니다.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부러 이름도 바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최 이모한테 들었어요. 일 잘하신다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가 몇이세요? 58입니다. 58? 에휴, 괜찮으시겠어요? 일이 좀 많은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대는 안 하지만 일단 시작이나 해봐요.
오늘은 거실이랑 방 청소부터 해요. 첫날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수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저를 지켜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요. 둘째 날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놓친네. 수진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불렀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놓친네였어요. 네. 창문 좀 닦아. 지저분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 창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높아서 물기를 제대로 닦아내기 어려웠어요.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안 닦이잖아. 똑바로 해. 그녀는 제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감시하듯 지켜봤어요. 저는 더욱 열심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셋째 날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놓친네, 커피 3잔하고 케이크 내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수진의 친구들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수진아, 너 요즘 민준이랑 어때? 잘 되고 있어? 응, 괜찮아. 근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문제야.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있잖아. 김밥집에서 시작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 뭐랄까 좀 촌스러운 거 있지? 교양이랑 품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잖아. 참아. 나중에 다 네 거야. 그렇지? 그래도 생각하면 답답해. 저는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테이블에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뭐해? 빨리 나가. 수진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마치 팔이 쫓듯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동시에 명확해졌어요.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재산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넷째 날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 걸어오더니 방금 닦은 바닥에 일부러 물을 쏟았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다시 닦아. 제대로.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나이 들면 이렇게 사는구나. 남의 집 청소나 하면서. 쯧쯧.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었죠.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제 아들을 위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놓친네,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지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어요. 민준이가 아닌 다른 남자였습니다. 현관에서 두 사람이 껴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나저나 집에 사람 있어? 응, 가정부 아줌마. 신경 쓰지 마.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는 어떡하고? 걔 그냥 이용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돈 많잖아. 결혼해서
적당히 재산 받아내면 이혼할 거야.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그게 뭐 어때? 세상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제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제 순진한 아들은 이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놓친네. 수진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안주 좀 더 내와. 빨리. 네, 알겠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과일과 치즈를 꺼내 예쁘게 담았습니다.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수진이 일부러 발을 내밀었어요. 쿵! 저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과일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 욱신거렸습니다. 어머, 조심하지. 수진과 남자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7째 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구석구석,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 부엌 싱크대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흠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오전 10시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놓친네, 커피 한 잔.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온도로 크림과 설탕도 딱 맞게 넣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녀의 취향을 다 파악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나마 괜찮네. 수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이었죠. 오후가 되자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빠뜨린 곳은 없는지, 정리가 덜 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어요. 놓친네, 다 끝났어?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 최 이모가 내일 온다니까 깔끔하게 해놔. 그 사람 까다로워서 조금만 더러워도 난리야. 아이러니했습니다. 최 이모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온갖 무시를 당하며 일했을 텐데 수지는 그걸 까다롭다고 표현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저녁 3시쯤 저는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집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수진 씨, 청소 다 끝났어요. 이제 가봐도 될까요? 그래.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대충 한 거 아니지? 아닙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진이 일어나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뭐 오늘은 그런 대로 깨끗하네. 근데 솔직히 나이 들어서 일 속도는 느렸어. 최 이모가 더 낫긴 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 나가봐. 돈은 최 이모한테 줬으니까 그 이모한테 받아. 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수지는 제 아들의 배우자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거울을 봤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가정부 순자 씨가 보였어요. 이제 진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어머니,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민준아. 잘 다녀왔어.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수진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해서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대요. 그래, 좋지. 어디서 만날까? 신라 호텔 일식당 어떠세요? 거기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보자.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녹음한 파일들이 고스란히 담긴 핸드폰이었어요. 다음 날, 일찍부터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우아한 블랙 원피스와 명품 재킷을 꺼냈어요. 진주 목걸이와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착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당당한 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저녁 8시 신라 호텔 일식당. 저는 미리 도착해서 창가의 프라이빗 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텔 지배인이 직접 와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잘 부탁해요. 걱정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정장 차림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주고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쪽이 수진 씨구나.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진 씨는 저를 보고 또 보고 계속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저를 알아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노친네라고 부르던 그 가정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어머니 뵙는 거 엄청 떨린대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진짜 이유를 몰랐죠. 앉아요, 수진 씨. 편하게 있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숙이에요. 민준이 어머니죠. 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수진은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오마카세 코스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맞다. 수진 씨 집에 최 이모라고 가정부 계시죠?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응, 엄마가 알아. 왜냐하면 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에 수진 씨 집에 있었거든.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엄마는 출장 간 게 아니야. 수진 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일주일 동안. 루만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무슨, 최 이모가 휴가 간 사이 엄마가 대신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일했어.
수진 씨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수진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는 많은 걸 봤어.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 없는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전부 다 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기어서 닦으라고. 그래야 구석구석 제대로 닦이지. 이 노친네야. 수진의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다른 녹음도 재생했습니다. 있잖아. 김밥집에서 시작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데 뭐랄까 좀 촌스러운 거 있지? 교양이랑 품격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 녹음. 민준이는 어떡하고? 걔 그냥 이용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돈 많잖아. 결혼해서 적당히 재산 받아내면 이혼할 거야. 수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수진아, 난 정말 널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오빠, 제발. 근데 넌 날 이용만 한 거야? 우리 어머니 재산 때문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가요.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요.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불러 계산을 마치고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룸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민준아.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상대방이 잘 안 보이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를 그런 고생까지 시키고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서. 어머니, 엄마가 30년 전에 김밥집 바닥을 닦을 때 엄마는 희망이 있었어. 너를 잘 키우겠다는 희망.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려는 희망이었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다. 그걸 기억해. 네,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김밥을 말았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가게에서 처음 만들던 그 김밥이었죠. 어머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바로 그 맛. 민준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항상 이 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훨씬 더 맛있는 식사였어요. 6개월 후 민준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엔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화려하진 않지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보자. 어머니, 이번엔 가정부로 변장 안 하셔도 돼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엄마가 눈여겨볼 거야. 그 사람이 식당 직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택시 기사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네, 어머니. 저도 이젠 알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런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요.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김밥집을 시작하던 날의 석양처럼 아름다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이고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준이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처음 배웠을 때 제가 떨어뜨린 냅킨을 어머니께서 주워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응. 그때 어머니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느꼈어요. 이분은 진짜 품격이 있는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예은아.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결혼식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기쁘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모든 순간,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우고 지키려 노력한 가장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나 직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